카카오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브리핑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예, 원래는 오늘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셔서 이제 출연하시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지를 못하셨어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관련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 표결하는 일정들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어제 또 최상병 특검법도 부결이 됐고. 네. 예, 어제는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 자체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다시 한번 부결이 됐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제 또 발의를 했던 방통위원회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24시간이 지나서 방금 전에 5시 한 50분 정도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최종 종결시키는 투표를 해서 네. 종료를 시킨 다음에 이제는 그 법안 자체를 투표를 막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일 텐데 제가 인터뷰 때문에 잠깐 나왔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였고 필리버스터라고 한다면 뭐 밤샘 토론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법 그렇습니다. 하나당 이제 하루를 토론을 하는 거죠. 24시간을 할 수 있고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돼서 네. 3분의 2, 180명 이상이 종결 결정 투표를 하면 종결이 되게 돼 있는데 방금 그게 투표가 완료돼서 이제 개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나왔습니다. 네네.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87명이 종결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간 뒤에 진행한 투표라서 네. 아마 종결 선언이 되고 방송통신회법 원래 발의됐던 법안을 찬반 투표를 하는 단계로 조만간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제 일정이 조금씩 이렇게 다 늦춰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씩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이제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새 지도부 선출이 됐죠. 네. 90%를 훨씬 넘는 지지율로 조국 대표께서 연임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조국혁신당은 창당을 3월 3일에 하고 4월 10일 선거를 치를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창당과 총선이라는 중요한 일정들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준비된 정당이라기보다는 정말 비상체제로 가동됐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아주 비판적 의식 또 그거를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총선 이후에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던 정당의 체계를 정상적인 대중정당으로 만들고 또 당대표도 그때는 이제 추대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주권당원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정식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체계를 갖춘 정당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엄청난 지지를 받은 정당으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하고 조기종직을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7공화국을 새롭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사회권 선진국을 만드는 그런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앞장서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될 조국 대표에 대한 당원과 또 국민의 어떤 여론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기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생 정당한테 무려 690만 표의 지지를 주셔서 12명이라는 의원들을 이렇게 여의도로 보내신 가장 기본적인 뜻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무능함 또 퇴행적인 어떤 이 국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가능하다면 빨리 좀
조기 종식을 좀 시켜달라라는 요구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정책 방안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탄핵 준비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대응들을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제1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검찰 개혁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나라가 좀 정상화가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어떤 헌법 제도를 포함해서 특히 여러 가지 민생이나 복지가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구상 이것 역시 동시에 탄탄히 준비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민생, 경제, 복지에 관한 질문 자체를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 깊게 파고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먼저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일단은 이제 조국혁신당을 보면 전라도 측에서만 봐도 민주당하고 지지층이 좀 겹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네. 좀 드는데 말씀하셨던 민생이나 경제, 복지 어떤 식으로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특히 조국혁신당의 현재가 있기까지는 광주,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 단단한 믿음 이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탄생 자체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바람 이 부분을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받들어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것도 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앞장서서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하라 이런 명령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점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협력해서 아주 앞장서서 가는 데 대해서는 한치의 이견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민생이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좀 차이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선명하고 진보적인 어떤 정책이나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네. 특히 민생과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은 정부의 어떤 재정적 뒷받침이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네. 윤석열 정부는 재정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부자 감세를 더 심화시켜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재정 적자 또 세원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나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의 어떤 흐름에 좀 동조하는 듯한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종부세라든지 또 금융투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속세라든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부자 감세에 대해서 단호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게 맞다. 이런 어떤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생을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제한 자체가 현실성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금액도 나왔더라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 18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두 부부가 있고 이제 한 부부가 있고 네. 자녀가 2명 정도 된다면 상속세가 1,000만 원으로 지금은 이제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으로 줄 수 있다는 이런 금액까지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속세 완화에는 조국혁신당은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 분석에 따르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서 상속세가 그대로 정부 안대로 된다면 2029년까지 약 한 앞으로 5년에 걸쳐서 한 18조 정도가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효과의 대부분은 초상위 한 1% 정도의 압도적인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상속을 할 수 있는 부자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그런 접근이라서 네. 깊은 내용을 뜯어보면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접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당연히 좀 단호한 어떤 태도를 가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종부세나 금투세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현재의 어떤 정부 재정 상황이라든지 특히 종부세는
특히 지방 정부들의 재정의 핵심적인 어떤 그 뒷받침을 하는 그런 재원인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그것이 완화되고 굉장히 줄어들면서 지방 재정 지원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완화의 어떤 입장에 동조하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수가 줄면 그 부분은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야 할 텐데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규로 추첨 대의원제 도입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당원들 중에서 뭐 대표를 선출하거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을 주권 당원이라고 당비를 내는 주권 당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주권 당원이 있고 그다음에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주체가 대의원들이 될 텐데요. 그 대의원 중에 50% 이상을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기존의 어떤 다른 정당들에서 대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지구당 위원장,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그 대의원들을 결정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여왔는데 그래서 당원들이 자율적으로 또 주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아예 누구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첨대의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50% 이상을 추첨대의원으로 뽑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에 맡기는 거네요. 누구나 당원들이 의지가 있다면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누구한테 줄 서거나 네. 지역 위원장들한테 뭐 잘 보이지 않아도 네.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도입한다 하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특히 전남 쪽에서 영광, 곡성이 이미 결정돼 있고 네. 또 뭐 예정돼 있는 전북 지역도 있고요. 또 부산이나 인천, 강화 등이 있는데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 저희들이 적극적 참여 의지가 있고요. 다만 조국혁신당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 원칙 이런 것에 입각해서 거기에 걸맞는 좋은 후보들이 발굴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호남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과 경쟁한다 그래서 국힘당이 어부지를 얻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어떤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호남 지역의 지방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적극적 참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저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조국혁신당 국회 운영제도에 제동이 이제 걸기도 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을 발의할 또 예정이신 거고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로 저희가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굉장한 바람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12명의 의원들이 국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물론 작다면 작지만 또 작지 않은 규모로 국회에 들어왔는데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171석의 민주당, 108석의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의 일종의 어깨싸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압도적으로 국회를 좌우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12석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들이 국회 운영이나 또 상임운영위원회, 중요한 법안의 어떤 발의나 정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정책 전문 역량을 어떤 지원받는 것, 또 재정을 지원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게 배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만 해도 690만 명의 국민들이 민심을 실어서 탄생한 의원들인데 국회에서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재정 지원도 그렇고 정책 연구위원들을 지원받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중요한 법안들을 발의하는 의사 일정을 협의하는 데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거는 민심 자체가 총선 이후에 여의도 운영에 있어서 완전히 왜곡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일명 민심 그대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서 지금 이번 달 말에 30일 날 발의를 할 예정인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섭단체 요건 자체가 20석이면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교섭단체 구조를 구성 요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당들이 참여하고 국회의 어떤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흐름에 가장 어긋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회의 교섭단체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20석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좀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어쨌든 정당이 제대로 운영하려면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당원들의 당비로 충당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고 국가에서 국고 보조를 해주는데 현재는 이 정치자금 배분에 있어서 교섭단체에게만 우선 50%를 뚝 떼어서 나눠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또 다시 나누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한 양교섭단체가 국고 재정 지원도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이 불합리함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자금법을 좀 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정책 의장입니다만은 사실은 정책을 정당이 잘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민생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참 중요한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정책연구위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국회에서 77명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것 역시 양 거대 정당 교섭단체만 나눠주고 나머지 소수정당은 단 한 명도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뭐 물적 인적 자원이 이미 풍부한데 작은 정당들은 그것 하나 하기 힘든 여진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정책연구위원을 주지 않는 것도 민심을 왜곡하는 거다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을 포함한 4가지 법안에 대해서 30일 날 입법 발의를 하고 네.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거대 양당 중심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총선에 민주당은 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논의를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서민의 삶과 좀 다르지 않다. 국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팽배해 있지 않나. 네, 국회 내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부로 느끼셨으니까 민생 삶도 좀 잘 챙겨주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언론도 서수 정당에 좀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특검법 즉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 사실은 이제 그 최병 특검법 재의결이 결국은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논의 또 법사위의 어떤 그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최병 조사 과정 자체가 어떤 외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되었는지가 상당히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핵심에 있어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부결이 되고 지난 그 발의했던 법안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최혜병 특검법을 넘어서서 그 최혜병 수사에서 가장 불법과 외압을 행사한 거로 보여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법 안에 핵심 대상으로 포함되는 새로운 특검법을 저희들이 발의를 했고요. 네. 부결되자마자 바로 우리 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탄핵 추진위원회 발족됐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직접 조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네. 저희들은 이제 최혜병 특검법의 특성상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부각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네. 말씀하신 탄핵과 관련해서 뭐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탄핵의 근거가 되는 사안들이 축적됐고 누적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이 국회의 어떤 논의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미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지금 탄핵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결과들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국민들과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오늘 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개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많은 국민들이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다만 무능하다는 것만으로 탄핵을 할 수는 차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네. 무능을 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퇴행적인 어떤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축적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을 텐데 사실은 그 청문 과정에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나 의원들이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절차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신청했는데 네.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 법사위 위원들이 직접 또 그 관저까지 가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막히고 그랬는데요.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이미 탄핵의 요건이나 상황 자체가 차고 넘친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거를 어떤 절차적으로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일단 버텨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 국면을 이런 어떤 국회의 절차만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국회가 앞장서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최상병 특검법을 3차로 발의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상설 특검으로 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우선 상설 특검 문제는 일단은 특검법을 발의해서 2차례나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실패했기 때문에 네. 상설 특검은 사실은 이제 이미 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이렇게 새로운 고민 끝에 나온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통해서 실제로 특검 후보를 정해서 올렸을 때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또 역시 최종적으로 특검을 지명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또 대통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황은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형식을 다시 바꿔가지고 새로운 논의를 하고 새로운 그 수단을 이렇게 동원하는 것 자체가 별 특별한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어제 윤석열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의를 했고 세 번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제시하면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를 다시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제 과정을 더 거쳐가고 있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조국혁신당은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열망과 또 가장 앞서가는 어떤 국가적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탄생할 수 있었고 또 역할이 가능한 그런 정당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봉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생과 복지가 튼튼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착착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준비를 통해서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위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작은 당이라서 잘 보이지 않고 또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양이 안 찰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계획이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번 언급을 하셨지만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조국 혁신당이 많은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사톡 라이브에서도 조국 혁신당을 종종 연결을 해서 처음에 가지셨던 그 각오, 다짐들 잘 이뤄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